성공한 사람들 사주를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인생에서 딱 3번 귀인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10년 주기로. 봉준호 감독한테 송강호 배우가 그랬고요. 오펜하이머 주연 배우한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그랬어요. 이분들 사주를 보면 귀인이 들어오는 시기가 딱 찍혀 있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게 유명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주에도 귀인이 언제 오는지가 이미 나와 있어요. 다만 대부분 그걸 모르고 지나치는 거예요. 오늘은 내 인생의 귀인을 알아보는 법을 이야기할 건데요. 근데 그 전에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인연하고 귀인을 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두 개가 완전 다릅니다. 이걸 구분 못하면 사람을 잘못 읽어요. 사업 파트너도 잘못 고르고 배우자도 잘못 판단하게 돼요. 이거 끝까지 들으시면 내 귀인이 누구인지, 언제 오는지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일단 사주에서 귀인이 뭔지부터 얘기할게요. 사주에는 신살이라는 게 있어요. 어려운 말 같지만 그냥 사주에 나타나는 특수한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중에 좋은 기운이 있고 안 좋은 기운이 있는데, 귀인은 좋은 기운 중에서도 가장 강한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천을 귀인이에요. 한자로 보면 하늘 천, 새, 을, 귀할, 귀, 사람, 인. 말 그대로 하늘이 보내준 귀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사주에 있으면요, 진짜 신기하게 위기 때마다 누가 나타나요. 상담하면서 보면요, 사업이 완전 힘들어질 때쯤 갑자기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난다거나, 직장에서 큰일 날 뻔했는데 윗사람이 딱 잡아줬다거나, 이런 분들 사주 보면 천을 귀인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쉽게 비유하면요,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혼자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마침 그 바다를 지나가던 배가 나를 건져주는 거예요. 그 배가 바로 천을 귀인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천을 귀인은 사람마다 해당되는 글자가 다 달라요. 내 사주의 일간, 그러니까 나를 뜻하는 글자에 따라서 천을 귀인이 되는 글자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 사주를 정확히 봐야 내 귀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천을 귀인이 사주에 있다고 해서 귀인이 항상 옆에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씨앗이 있는 거지 아직 꽃이 핀 건 아닌 거거든요. 이 씨앗이 언제 꽃을 피우느냐, 그게 핵심인데 이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귀인이 천을 귀인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5가지나 돼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천을 귀인은 방금 말한 대로 제일 강한 거, 위기 때 구해주는 사람이에요. 천덕 귀인은요, 이건 좀 신기한 건데 재난을 피하는 기운이에요. 큰 사고가 났는데 나만 무사히 빠져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 사주에 이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보호막이 씌워진 것 같은 거예요. 월덕 귀인은 가정의 평화예요. 어머니 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려하진 않은데 늘 나를 지켜주는 따뜻한 울타리. 문창 귀인은 공부에 강한 기운이에요. 시험 잘 붙는 사주에 이 글자가 많이 보여요. 자녀분 사주에 이거 있으면 공부 쪽으로 좋은 기운이 있는 거예요. 학당 귀인은 전문가의 기운이에요. 한 분야를 깊이 파는 분들, 의사, 변호사, 교수님들 사주에서 많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귀인 5가지인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상담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 만나면 잘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정말 많거든요. 동업할 사람 좀 봐주세요, 이런 것도 많고요. 근데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인연하고 귀인을 구분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대부분 이 두 개를 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완전 달라요. 인연은요, 내 사주팔자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같은 ON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 내가 수기운이 많으면 상대도 수기운이 많은 사람. 내가 목화가 강하면 상대도 목화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끝까지 가요. 바닷가에 내가 앉아 있는데 그 사람도 옆에 앉아 있더라. 좋든 싫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은 길 걷고 같은 산 넘고. 근데요, 마음이 막 두근두근 하진 않아요. 그냥 있는 거예요. 솔직히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왜 맨날 이러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인연이에요. 상담할 때 이런 분들 많이 봐요. 젊었을 때 엄청 좋아한 것도 아니고 싫어한 것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 같이 살게 됐다. 근데 이혼은 안 하고 쭉 사셨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오행이 비슷한 경우가 많거든요. 뜨거운 사랑은 아닌데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인연이에요. 귀인은 완전 달라요. 때에 맞춰서 왔다 가는 사람이에요. 대운이 좋고 세운이 좋을 때 딱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고 길을 열어줘요. 만나면 확 마음이 가요. 이 사람이다 하는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평생 옆에 있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철 따라 왔다, 철 따라 가는 거예요. 이런 분이 계셨어요. 50대 남성분인데 사업하시는 분이었어요. 사업이 좀 기울고 있을 때 어떤 분을 소개받았는데 이분이 투자도 해주고 거래처도 연결해주고 완전 은인이다 싶었대요. 근데 사주를 봤더니 그분이 귀인의 위치에 있었지 인연의 위치에 있진 않았어요. 그때 대운에서 만나진 거라 지금은 진짜 좋은데 대운이 바뀌면 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실제로 몇 년 뒤에 그분이 다른 사업 하신다고 떠나셨어요. 귀인은 이렇게 때가 되면 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연인지 귀인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연이면 좀 밋밋해도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이고, 귀인이면 지금 이 시기에 나를 크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업할 사람 봐주세요 하시면요, 그냥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주 구조인지를 먼저 봐야 돼요. 내가 직접 뛰는 스타일이면 뒤에서 관리 잘하는 사람을 데려와야 하고요. 내가 관리형이면 현장에서 잘 치고 나가는 사람을 붙여야 해요. 사주 구조끼리 짝이 맞아야 사업이 돌아가거든요. 자, 이거를 실제 사람한테 대입해보면요, 진짜 소름 돋아요.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봉준호 감독이랑 송강호 배우예요. 봉준호 감독이 한 말이 있어요. 난 이 배우만 붙잡고 가면 된다. 실제로 플란다스에게부터 살인의 추억, 괴물, 설국열차, 기생충까지 거의 모든 영화를 같이 했잖아요. 서로가 서로한테 귀인인 거예요. 감독한테 배우가 귀인이고, 배우한테 감독이 귀인이고. 박찬욱 감독이랑 탕웨이도 그래요. 박찬욱 감독이 탕웨이를 옛날에 다른 영화에서 보고 마음에 넣어뒀대요. 언젠가 꼭 내 영화에 써봐야겠다. 그러다가 헤어질 결심해서 캐스팅을 한 거예요. 그 영화에서 탕웨이가 정말 멋진 연기를 했잖아요. 감독이 배우의 귀인이기도 하고, 배우가 감독의 귀인이기도 한 거예요. 해외 사례도 하나 볼까요?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주연을 맡은 킬리언 머피라는 아일랜드 배우가 있어요. 이 사람 생년월일이 1976년 5월 25일인데요. 이 배우 인생이 진짜 귀인의 교과서예요. 이 사람이 1995년에 무명 연극 배우로 처음 주연을 맡았어요. 그때 한 감독이 기회를 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귀인이에요. 그 연극을 본 영화 감독 데니 보일이 이 친구 뭔가 있다 하고 영화에 캐스팅했어요. 그 영화가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죠. 근데 그 영화를 본 사람 중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있었어요. 배트맨, 인셉션, 인터스텔라 만든 그 감독이요. 야, 저 배우 재밌다. 딱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2005년 첫 번째 귀인으로부터 딱 10년이에요. 놀란 감독이 배트맨 영화에 이 배우를 캐스팅하는데요. 원래 각본에 없던 역할을 이 배우를 위해서 만들어줬어요. 두 번째 귀인이죠. 그 뒤로 놀란 감독이 자기 영화마다 계속 이 배우를 출연시켰어요. 이 배우는 내 사람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2023년에 드디어 주연을 맡겨요. 오펜하이머예요. 아카데미상까지 받았죠. 세 번째 귀인이에요. 놀란 감독이 두 번째이자 세 번째 귀인인 거예요. 10년마다 귀인이 나타났어요. 성공한 사람들 인생을 보면 이렇게 세 번의 귀인이 있고, 그게 대략 10년 주기로 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언제 만나는데? 첫째, 대운이 바뀌는 시기를 봐야 해요. 대운이 뭐냐면 10년마다 바뀌는 큰 운이에요. 인생의 계절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것처럼요. 이 대운이 새로 바뀌고 한 2에서 3년 안에 귀인이 나타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환경이 달라지거든요. 하는 일이 바뀌거나 사는 곳이 바뀌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나 그 변화 속에서 귀인을 만나게 돼요. 둘째, 내 사주의 천을귀인에 해당하는 글자가 대운이나 오래운에서 들어올 때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을귀인 글자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내 사주를 정확히 알아야 올해가 귀인이 올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사주에 원래 천을귀인이 없어도 운에서 그 글자가 들어오면 그때 만날 수 있거든요. 셋째,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귀인은 결국 내가 부르는 거예요. 사주에 귀인 기운이 아무리 있어도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와요. 아까 킬리언 머피도 무명일 때 열심히 무대에 서고 있었잖아요. 봉준호 감독도 무명일 때부터 자기 영화를 만들고 있었고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어야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요, 귀인이 꼭 사람만은 아니에요. 어떤 분한테는 사업 아이템이 귀인일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이사간 동네가 귀인일 수도 있어요. 나한테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모든 것이 귀인이 될 수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귀인 사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사주를 알고 거기에 맞게 움직이면 귀인은 와요. 사주는 운명이 아니라 나침반이거든요. 오늘 이야기 정리하면요. 하나, 사주의 귀인은 5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천을귀인이 제일 강력해요. 근데 이 귀인 글자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사주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둘, 인연하고 귀인은 완전 달라요. 인연은 내 사주 속에 있는 사람이라 오래 가고요. 귀인은 운에서 와서 도와주고 때가 되면 갈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 두 개를 헷갈리면 사람 관계를 잘못 읽게 됩니다. 셋, 귀인은 대운 바뀌는 시기에 10년 주기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결국은 내가 뭔가를 하고 있어야 귀인이 와요. 저도요, 예전에 진짜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분이 이 길이 너한테 맞다, 계속 가봐라 하셨어요. 그분이 제 첫 번째 귀인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때가 대운이 딱 바뀌던 시기였더라고요. 여러분한테도 그 시기가 와요. 어쩌면 이미 왔는데 아직 모르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내 사주에 귀인이 있는지
언제 오는지 궁금하시면요. 영상 설명란에 종합사주 링크 남겨뒀어요. 생년월일만 넣으시면 내 사주에 어떤 귀인이 있는지, 지금 대운에서 귀인 시기가 맞는지까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한번 보시면 오늘 이야기가 확 다르게 들리실 거예요. 다음에는 대운이 바뀌기 직전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귀인이 오기 전에 신호가 있거든요. 놓치기 싫으시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사주연아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기운 가득하세요.